자,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네 번째인가요? 발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추천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고 야당이 그중에서 2명 지정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후보 4명이 부적합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일단 겉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당 여기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최상병 특검 법안이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주 깔끔한 형태의 제3자 추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당이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또 비토권이 있는 것이고 방금 앞에서 안철수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내는 것일 것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삼권 분립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수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 추천을 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이제 뭐 전부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도 아니고 입법부의 일부인 야당이 비토를 하고 또 재추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좀 대법원장을 너무 가벼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애초에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이든 아니면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대한변협회장 추천이든 공통점은 어쨌든 특검 임명의 정치 권력의 손은 좀 덜 타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쟁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정치권의 여든 야든 뭐 우리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를 할 소지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제3자 추천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뭐 같은 뜻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로 내놓은 부분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는 아니다. 아마 협상을 위한 여지를 좀 남겨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셨어요? 대한변협 추천안?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왜 발의 안 하세요? 혹시 그걸 발의하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한동훈 대표 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어쨌든 본격적인 협상이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사실 10명, 7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야권에서 7분 정도를 더 모아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힘 의원분들 7, 8명을 모아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 시그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방금 인터뷰하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뭐 제3자 추천 형태 아니면 내지는 큰 틀의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천하람 안에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한동훈 대표님은 아직까지 법안 작업을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에 도장을 받는 작업을 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얘기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으나
어쨌든 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번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앞서 안철수 의원은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본인의 의지는 있으나.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모든 걸 그 누구와도 완전히 척지지 않으면서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요즘 좀 많이 틀어졌다라고 평가받습니다만은 파국으로 가고 싶어하진 않겠죠. 이 문제를 대통령과 가지고. 그렇죠. 정면 대립하는 거는 원치 않을 거고 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다수 의원들과 척을 짓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나 인기는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 정치에 있어 가지고는 요술봉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대표 자리에 이준석 대표든 아니면 하다못해 저든 있었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을 보고 본인이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고 가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 대통령이라도 내가 미래 권력이다 치고 나가서 대통령이 나를 버릴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약간 모범생처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죠. 국민의 기대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말고 큰 걸 보고 가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맨날 말로는 동료 시민 국민 그러시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고 지지율 높으면 모든 거 다 따라옵니다.